황민호의 진짜 뉴스. 네, 경호일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46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IT 소식을 전해주실 IT 바리스타 송민섭 선생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? 네, 새해 첫 한 주를 보냈네요. 예, 그러게요. 새해 첫 방송입니다. 예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. 네,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올 한 해도 또 건강하시고 좋은 소식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은 어떤 소식도 준비하셨나요? 요즘 어딜 가나 이 이야기인데요. 가상화폐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. 네, 가상화폐 요즘 뭐 투자 열풍이 아주 뭐 시그러들지가 않더라고요. 네네, 투기까지. 투기로까지 이제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. 투자 네. 투기. 뭐 차이는 크게 없지만. 예, 피해자들이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 때문에 많은 네. 분들이 지금 뭐 접근하시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 주변에 얘기하시는 분들 말을 들으면 네네. 2017년 1월에 비트코인이라는 이제 가상화폐가 네. 110만 원 정도였거든요. 네. 작년 이제 2017년 12월 연말에 2,1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. 와, 엄청 올랐네요. 약 21배죠. 와, 21배가 올라요. 그래서 사람들이 예. 돈 비는군요. 그게 그렇죠. 급등하니까. 네, 거품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뒤늦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네. 진짜 투기가 된 상황이거든요. 네. 이거 뭐 피해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대책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. 그렇습니다. 안전대책.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규제 대책을 내놓기 네. 시작했는데, 네. 말씀하신 대로 가상화폐 열풍은 이제 광풍으로까지 이어지고 예.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게 말입니다.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투자에. 가상화폐 투기 현상을 이제 지켜보던 정부에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네. 규제 카드를 꺼냈는데, 네.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, 네. 또 투자자들,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입장에서는 그 가상화폐 개념도 잘 모르는 정부가 규제를 시작하면 이렇게 재산권의 침해, 본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그런 항변이 나올 수 있죠. 아무래도. 네네네. 뭐 이게- 규제가 들어가면 또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. 그렇죠. 네. 그냥 화폐로 인식이 되면서 이게 다들 돈을 벌어보겠다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들도 나오기 시작했고, 사실 이게 실체가 없는 기술이란 게 좀 문제인데요. 예를 들어 주식하고 이제 많이 비교를 하고 있어요, 가상화폐가. 네. 근데 주식 시장은 이제 주식이라는 게 그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잖아요. 그렇죠. 기업이라는 실체가 있죠. 주식은. 그렇죠. 그래서 그게 이제 잘 풀어지는 경우에 이제 주식이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요. 네. 주주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죠. 네. 근데 이제 가상화폐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. 가격 변동성, 이게 가격이 전혀 네. 예측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실체가 얼마가 없고. 더 오를지. 예. 네, 맞습니다. 실물이 어떻게- 없고 그냥 뭐 가상의 그런 프로그램만 있는 거라서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얼마나 더 오를지 또 반대로 얼마나 떨어질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러게 말입니다.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할 확률이 높지 않나요? 실제 그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네.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, 네. 예를 지난번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 세계 한 1,000명 정도만 모이면 네. 이 가치를 조절할 수 있다. 뭐 이런 이거- 얘기도 하더라고요. 전 세계적으로. 이건 가격 그렇다고 같은 치면- 게 이렇게 인위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하는데 불안해서 이거 투자를 한다는 게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저도 잘 모르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. 투자하지 마십시오. 모르는 부분에는 돈을 안 넣는 게 맞아요. 그래서 뭐- 잘 아시는 분들도 막 실패를 하고 뭐 이런 상황들도 많다고 하니까 이거 또 사는 사람들 보니까 계속 이제 가격이 변동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것들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시더라고요. 정신 건강에 무지 안 좋습니다. 사실 알겠어요. 암 걸립니다. 잘못하면 스트레스 받아서. 네. 네, 다음 소식 또 전해주시죠. 두 번째는 그 인텔 CPU 문제인데요. 예, 인텔 CPU에 결함이 있다는 뉴스 보도가 아주 대대적으로 나왔었습니다.
맞습니다. 그 일반인들에게는 잘 와닿지는 않겠지만 CPU라는 게 이제 컴퓨터 두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네. 이게 아주 오래 전에 설계됐던 부분에서 결함이 발견됐어요. 결함이라는 게 그래서- 어떤 거죠? 예. 네네. 그 결함은 이제 그 해커들이 네. 그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빼내려고 할 때 이 CPU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쉽게 이런 말하면 결함을 결함이라는 게 설계도 상의 결함인 거죠? 설계상 결함? 예. 네. 그래서 이제 이런 하드웨어가 있으면 이 하드웨어를 조정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. 네. 네. 여기를 통해서 이제 수리가 가능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인텔에서도 아주 옛날에 만들었던 부분이고 예. 이걸 이제 할 수 있는 개발자들이 이미 은퇴한 옛날 모델들인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쉽게 수리할 수도 없고 막 이런 부분들. 이게 엔진으로 문제거든요. 엔진으로 따지면 포니 엔진인데 네. 포니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다 은퇴하고 없으니까 요즘 엔진하고는 틀려서 그 기술자들은 만지기가 어렵다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네네. 그리고 해커들이 뭐 원하면 할 수 있겠지만 아주 옛날 오래된 거고 이걸 했을 때 직접적으로 얻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 버그를 활용해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아직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원하면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. 그리고 이거 이제 그래서-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기겠네요, 또 이거.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해결했어요.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네. 각 그 주요 이제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CPU를 이용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나 네. 테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이미 이 부분을 대부분 해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. 아직 문제가 남아 있는 부분들은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주 옛날 그 윈도우 PC나 안드로이드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 그 옛날 핸드폰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위험은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. 예. 그 인텔 같이 이제 뭐 굴지의 글로벌 기업에서 네네. 이런 결함을 갖다 좀 뒤늦게 발견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고. 또 사실 이 결함을 네. 인텔에서 직접 발견한 것도 아니고 아, 그래요? 구글에서 발견했습니다. 구글에서 아이고 이런 네, 구글에서 망신이네요, 인텔.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보안 쪽 관련 개발자들이 이미 6개월 전인가 이 문제를 확인하고 얘기를 줬어요. 자,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빨리 해결을 하세요. 그리고 시간을 벌어놨거든요. 네. 그 사이에도 사실 해결이 잘 안 됐고 네. 문제는 이제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인텔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자체적으로 없다라고 네. 간접적으로 시인한 게 뭐냐면은 네. 그 임원들이 그 인텔의 주식을 팔고 네. 전부 다 이제 매도하고 네. 그 인텔 주식을 다 손을 털었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. 그 정보를 알고 폭락할까봐 미리 다 매도한 거네요. 네네네. 이거 부당거래 아닙니까? 이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내부 거래라고 네. 지금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거 상황이에요. 굴지의 도덕적- 그러게 말이에요. 굴지의 글로벌 기업에서 이렇게 도덕적인 회의를 이렇게 보이다니 이거 참 문제입니다. 맞습니다. 이거. 그래서 예. 그 부분도 사실 크게 이제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.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뭐 그런 경우 많지만 미국에서 그랬다는 게 좀 믿겨지지 않네요. 네. 예,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. 네, 다음 이제 뭐 너무 지금까지 이제 앞에 무거운 얘기만 좀 예. 했었는데 2018년도에 나올 휴대폰에 대한 이제 휴대폰 트렌드 이런 부분들을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. 예. 2017년도에 이제 가장 고가 휴대폰에 적용된 기술을 보면 네. 듀얼 카메라라고 하는 게 최고 인기였거든요. 아, 맞아요. 그 듀얼 카메라, 뭐 카메라 두 개 달아갖고, 뭐 이제 찍는다. 맞습니다. 그게 보통 이제 휴대폰 뒷면에 있는 카메라가 2개짜리인데요. 네. 삼성, LG, 애플,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제품들을 보면 다 카메라 렌즈가 2개였습니다. 네. 그하면 360도 촬영이 가능하죠, 이게? 이 카메라들이 조금씩 뭐 기능은 다른데 2개가 있는 이유가 하나는 이제 멀리 보는 우리 이제 망원 렌즈 같은 개념이고요. 또 하나는 이제 화면을 넓게 보는 관광 렌즈 렌즈 같은 역할. 기능합니다. 이 2개를 같이 찍어서 네. 안에서 이제 그 이미지를 조합을 해서요. 네. 예를 들어 이제 앞에 있는 인물들을 네. 되게 또렷하게 하고 뒤를 확 날리는 효과라든지, 아웃포커싱이라고 하죠, 그걸. 예. 네, 아웃포커싱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들이었거든요. 다양한 기능을 그래서- 구사할 수가 있네요, 그러니까. 그렇죠. 그렇게 이제 2개가 달리다 보니까 DSLR
아직 고급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가 DSLR 수준의 사진 이미지를 스마트폰으로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죠.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영화도 찍으니까요, 뭐. 그러니까요. 기술이 너무 근데 좋아요. 2018년도에는 그 뒷면에 렌즈가 3개가 달린 그런 트리플 카메라 폰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야, 이제 점점 카메라 대수가 늘어나네요, 핸드폰에. 4개, 5개까지 나오겠네요, 이제.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후면에 2개가 이미 들어가 있고 전면 셀카용 카메라도 2개짜리 핸드폰이 나온다는 그런 휴대폰도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. 비용은 또 점점 올라가겠군요. 비싸지겠죠. 필연적으로. 셀카는 더 잘 나오겠지만 네. 많이 비싸지겠. 그 셀카 찍는 걸 이제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에게는 아마 인기 좋은 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됐고요. 네. 또 다른 하나는 그 폴더블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네. 접는 휴대폰이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거든요. 아, 그러니까 옛날 2G 폴더폰처럼 스마트폰도 아닙니다. 그런 게 그런 건 아니고. 아니고요. 예. 예,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태블릿이라고 하는 큰 화면에 이제 화면을 디바이스 접었다 있잖아요. 폈다는. 네, 그렇죠? 큰 화면 이제 펼쳤을 때 태블릿처럼 태블릿 쓸 수 있다가 PC처럼 쓸 수 있고. 반을 접으면 한쪽 면이 이렇게 켜져서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는. 예. 그 CF에서 본 것 같습니다. 삼성에서 이제 출시한다고. 네, 그래서 이제 이동성은 더 좋아질 거고요. 네. 필요에 따라서 폈다 접었다 할 수 있으니까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이 있겠죠. 화면을 쫙 폈을 때는 전자 키보드가 나와서 이렇게 컴퓨터 개인 PC처럼 워드 작업을 네네. 할 수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 이게 상상으로는 쉽게 이해가 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다들 이제 기대는 하지만 좀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저도 그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그 예. 삼성 그 핸드폰, 스마트폰, 우리 이제 IT 소식을 올리면 그 화면에 연관된 화면이 걸리지 않습니까, 유튜브에? 네네네. 그거 저희들이 이제 휴대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게 연관 화면으로 걸렸어요, 같이 연관 화면으로. 그래서 이제 눌러보는데 뭐지 하고 뚝 눌렀는데 네. 삼성 휴대폰 10이라고 하더라고요, 갤럭시 10, 노트 10인가 뭐. 근데 그 화면이 잠깐 나오는데 이런 게 진짜 현실로 나오네 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렌즈 얘기 드렸고 폴더블 스크린 얘기 드렸고 네. 또 하나는 지난해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던 그 음성 인식 이런 기술들이 인식. 발달하면서 음성 분석 기술을 통해서 음성으로 이제 스마트폰에 명령을 하고 이런 음성으로 이제 뭔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스마트폰에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인공지능 관련된 거죠. 네. 예. 목소리로. 점점 스마트폰은 뭐 엄청 좋아지고 대신 이제 가격도 하늘을 찌르겠네요, 보니까. 그렇습니다. 결국은 돈 많이 벌어야 되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충전해서 한 달 정도 쓰는 그런 휴대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아직 뭐 어디 나오지 않았네? 고사양 휴대폰 배터리 장착해서. 네, 한 달은 배터리 아니더라도, 기술이 일주일 아직은 정도. 네. 뭐 자가 충전하는 휴대폰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. 맞습니다. 그 휴대폰 이용하면서 그 태양광으로 예. 충전하면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 또 무선 충전 기술도 요즘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한 달 충전해서 한 달 쓰는 휴대폰도 곧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. 뭐 우스갯소리인데 그 휴대폰도 이제 원자력 발전으로 하는 휴대폰 핵발전 휴대폰. 평생 안전만 보장이 된다면 예. 사실 맞습니다. 그렇게 쓸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불안해서. 이제 우스갯소리를 한 거죠. 예. 네. 요새 핵하니까 핵발전 휴대폰 있으면 뭐 이게 평생이 아니라 지구가 망할 때까지 꺼지지 않잖아요. 핸드폰이. 잘못하면 터져서 문제지. 네. 이렇게 좋은 소식도 오늘도 많이 들었습니다.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제 전화를 받았었는데 네. 우리 저 송민수 선생님 그 진행하는 게 점점 날이 갈수록 너무 좋아진다고. 예, 그 칭찬을 칭찬이 자자하시더라고. 모르는 것도 많이 듣게 된다고. 알게 된다고. 감사합니다. 예. 아유. 그래서 대신 뭐 고맙다는 얘기를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. 양주시 고읍동에 사시는 백모 씨인데 아마 이 방송 고정으로 들으시니까 또 들으실 거예요, 아마. 제 이제 아시는 지인인데 뭐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이렇게 오늘도 핫한 IT 뉴스 잘 들었습니다. 올해 네. 첫 방송이었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다음 주에 또 찾아뵙죠. 지금까지 감사합니다. IT 바리스타 송민섭 선생님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